안녕하세요. 위키피규어 스카이러너입니다. 한 주간의 피규어 이슈를 정리해보는 피규어 스포트라이트.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2019 샌디에고 코믹콘 신작 피규어 소식으로 굉장히 뜨거웠죠. 그래서 오늘은 샌디에고 코믹콘의 총정리 시간. 플러스 이번 코믹콘의 최우승자는 누구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 코믹콘. 샌디에고 코믹콘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영화와 만화, 드라마, 게임 등 여러 가지 콘텐츠 관련 새로운 소식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1970년도부터 시작해 마블, 스타워즈, DC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서브컬처 박람회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물론 우리 피규어 유저에게는 1년 중 가장 핫한 신작 피규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죠. 2019 샌디에고 코믹콘 핫토이 신작 피규어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샌디에고 코믹콘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핫토이 신작 피규어 총 33종입니다. 마블 18개, 스타워즈 12개, DC 그리고 기타 3개. 그럼 화제의 신작 피규어 그 첫 번째는 물론 꼭 이래야만 했냐,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코믹콘 시작 전날 선행 공개되면서 많은 유저들의 감탄과 공분을 동시에 산 피규어입니다. 섬세한 표현과 충실한 구성, 가장 기압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헤드까지 제품적으로는 정말 이 이상 만족할 수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반면 이번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유저들 또한 있었습니다. 일반판을 먼저 구매하고 있던 유저들, 예약 구매했던 이 아이언맨 마크 85가 나노건틀릿 공개로 드디어 완성됐나 싶었던 찰나에 바로 이 배틀 데미지 버전이 공개된 것이죠. 사실 핫토이가 잘 팔리는 캐릭터, 그런 상품을 가만두지 않는다,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소장성 같은 건 기대하면 안 된다. 위키피규어 영상, 핫토이 재판의 역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이언맨 마크 85 일반판의 헤드 변경, 바로 배틀 데미지 버전의 초석일 수도 있다. 역시 위키피규어 영상 핫토이 나노건틀렛 공개에서 언급한 바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요즘 핫토이에 놀랄 수밖에 없는 점은 바로 이런 재판, 리뉴얼, 베리에이션 등과 같은 상품 구성의 다양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일반판 발매도 2020년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품을 받기도 전에 벌써 구형이 된 듯한 상실감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배틀 데미지 버전은 무려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판의 출시 이후로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개도 1년 뒤에 하던가 했어야죠. 자, 핫토이 피규어는 그냥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핫토이 스스로 컬렉터블이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마땅한 물건이라 뜻입니다. 유저들의 그런 감상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출시 시기를 알아서 조율하는 것, 그것이 예약 구매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요? 선택의 자유도 없이 그저 중복 구매만을 유도하는 행위, 핫토이의 근본 배틀 데미지 공개 소식에 더더욱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아이언맨 마크 85 데미지 버전이 더욱 큰 화제가 된 것은 정말 잘 뽑혀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다만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죠. 과연 이 배틀 데미지 버전이 마지막 아이언맨 마크 85일까요? 저는 또다시 아니라는 것에 한 표를 던져봅니다. 캡틴 아메리카 팀수트. 재탕을도와 부실한 구성으로 공개되면서 일부 문매를 맞았던 토니 스타크 팀수트 피규어, 그 다음 타자인 캡틴 아메리카 팀수트가 공개됐습니다. 토니의 사례를 거울로 삼은 것인지 다양한 파츠는 물론 무려 시간여행 디오라마 베이스까지 포함한 충실한 구성이죠. 아무래도 기본 코스튬보다는 그 매력이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팀수트 피규어지만 이 명장면의 제어만큼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벤져스 1편 버전의 캡틴 아메리카 9버전을 기반으로 헤드만 새로운 걸로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 제품을 만든다면 아메리카 엉덩이 특히 신경을 써서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워머신 3종 세트. 이번 코믹콘에서는 무려 3개의 워머신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아이언 패트리어트 버전, 팀수트 버전, 네온테크 3.0 버전이 그들이죠. 그중 특히 주목받은 제품은 바로 새로운 아이언 패트리어트입니다. 기존의 디자인과 꽤나 차별적이면서도 육중함을 잘 담아낸 아이언 패트리어트. 워머신의 정통 후계자로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품이 될 겁니다. 더 넥스트 아이언맨, 뉴 스파이더맨 수트, 핫토이 스파이더맨 피규어,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부터 파프로몬까지 벌써 6개나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게임용으로 등장했던 어드밴스드 수트의 호평과 함께 그 베리에이션인 펑크 그리고 스칼렛 수트 버전이 있었는데요. 이제 스파이더맨은 본격적인 차세대 아이언맨 상품이 되는 듯 싶습니다. 바로 게임 버전으로 무려 3개의 새로운 베리에이션, 벨로시티, 네거티브, 그리고 아이언 스파이더 아머 버전이 공개된 거죠. 게임 중에는 약 30개에 달하는 다양한 스파이더맨 수트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핫토이, 앞으로 이 중 어디까지 제품화하게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이트업 피규어가 새로 공개됐습니다.
전시에 최적화된 피규어로서 블랙팬서 솔로 버전 피규어와 비슷한 인상을 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더 넥스트 쿼터 스케일 피규어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마크2. 벌처의 쿼터 스케일 피규어가 나오는 건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핫토이의 새로운 쿼터 스케일 피규어. 정답은 역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쿼터 스케일 피규어가 공개된 거죠. 바로 이 벌처의 날개 덕분에 스태츄급에 가까운 볼륨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쿼터 스케일 피규어 아이언맨 마크3의 컬러 베리에이션 상품인 마크2 1:4 쿼터 스케일 피규어입니다. 특유의 메탈릭한 느낌이 참 매력적인데요. 소체는 마크3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스는 아크 원자로 디자인해 겐트리 파츠를 더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이드쇼의 마크2 매켓 느낌도 좀 듭니다. 가디언즈 오브 친구들 어벤져스 엔드게임 관련 상품이 공개되는 와중에 인피니티 워 버전이 뜬금포로 공개됐었던 핫토이 스타로드.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함일까요? 집 나간 로켓, 그리고 새로운 드렉스,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멘티스가 추가된 거죠. 다만 멘티스의 헤드 조금은 아쉽다는 의견이 상당수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포스 라인업 추가, 욘 로그와 캡틴 마블, 핫토이 캡틴 마블. 여기 새롭게 스타포스 버전과 영화배우 주드로의 헤드로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욘 로그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욘 로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핫토이 캡틴 마블은 아직도 구매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이 버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헐크. 강력함의 상징에서 어느새 친절한 녹색형이 되어버린 헐크, 일명 프로페서 헐크라고도 부르는 엔드게임 버전의 헐크가 티저에 이어서 본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헤드 자체는 마크 러팔로 배우의 얼굴에 가까운 조형이라는 느낌인데요. 진중한 표정 덕분인지 헐크 피규어로서 제품 자체에 대한 반응은 다소 좋지 않네요. 특히 국내에서는 몇몇 유명인들이 언급되면서 조금 더 높은 잣대가 적용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뜬금포 베놈풀, 마블 퓨처 파이트의 워머신 아머 퍼니셔를 공개하고 있기도 했죠. 이번에는 또 다른 마블 게임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의 베놈풀이 등장했습니다. 코믹스 스타일의 과장된 감성이 특징인데요. 오랜만에 보는 볼륨감이 참 만족스럽다는 평입니다. 다음은 스타워즈 다스몰 솔로 버전. 이 다스몰은 에피소드 1에서만 짧게 등장한 빌런이지만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핫토이 또한 그 인기에 걸맞게 스타워즈 두 번째 DX 라인업으로 바로 이 다스몰을 선정해서 멋진 상품 구성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에? 또 다스몰이라니! 한 솔로 스타워즈 스토리에 홀로그램 다스몰을 피규어로 만든 것이죠. 극중 비중이 거의 없는데도 제품화를 단행한다. 핫토이의 이런 행보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스탠리가 있었고 스칼렛 위치의 뉴 어벤져 버전, 스타워즈 에피소드 7편의 루크와 레이 등이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다스몰, 일부 유저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DX 넘버링으로 등장했기 때문일 겁니다. 구성이 너무 단촐하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DX 16번과 17번에 이어서 이번에 18번까지 3번이나 연속으로 다스몰이 등장하냐 라는 점을 저격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따져보면 딱히 다스몰이 공격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막상 다른 제품의 출시가 미뤄진 게 아니거든요. 또 많이 넘버링 3개지 DX 17번은 부속 파츠를 늘린 디럭스 베리에이션에 불과합니다. 제품 구성 측면에 있어서도 분명 부실하긴 합니다. 그런데 더 부실한 제품도 있었죠. 핫토이 DX 라인업, 무빙 아이와 풍성한 구성을 지닌 프리미엄 라인업이라는 이미지. 하지만 무빙 아이 부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시작하고 풍성한 구성은 MMS의 디럭스 버전이 이미 가져갔으며 프리미엄 이미지는 다이캐스트 라인업이 차지한 지금 2019년 현재 이 핫토이 DX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빙 아이 기믹을 탑재한 핫토이 피규어다. 이상의 것을 부여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보다 개인적인 불만은 상품이 좀 출시된 이후에 텀을 주고 공개해줬으면 좋겠다. 좀 받는 게 있어야 기다릴만도 할 테니까 말이죠. 루크 2.0 스타파이터, 스타워즈 오리지널과 프리퀄 트릴로지 각각의 주역, 에피소드 5 버전의 루크 스카이워커, 오랜만에 빅가이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탈 것인 스타파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핫토이 스타워즈 최초의 작품으로 최근에는 구하기 어려졌던 루크 스카이워커, 모두에게 환영받는 리뉴얼 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아나킨 스타파이터는 정말 멋진데 출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파드메와 키피스토 프리퀄 피규어 공개. 수준 높은 디테일을 지닌 파드메 피규어를 소장하고 싶다. 핫토이를 통해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 캐릭터 재현에는 다소 취약하다. 핫토이 전설은 여기서도 계속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 퀄리티조차도 그동안은 볼 수 없었다. 어쨌든 반가운 상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인미소의 제다이 키피스토입니다. 프리퀄 제다이 컬렉션이라는 또 다른 장관을 연출할 수 있다.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타로 배틀 드로이드, 장고펫, 에어본 트루퍼 등이 추가로 공개되긴 했는데요.
나가 있어. 서브 캐릭터 대잔치, 오리지널 피규어. 이제는 스타워즈의 오리지널 트릴로지 에피소드 4, 5, 6의 주요 캐릭터를 거의 다루고 있는 핫토이. 서브 캐릭터 위주의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에피소드 4의 자와, 에피소드 6의 위켓입니다. 자와는 파워 드로이드 등 다양한 드로이드 상품이 함께 공개됐는데요. 원작에서 루크가 R2D2와 처음 만나는 그 추억의 장면을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피규어, 배트맨 포에버의 로빈, TV 드라마 버전의 플래시, 스티븐 킹의 그것, 페니와이즈가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등장할 것 같았던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뚱보토르만큼은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코미콘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중 출시되지 않은 제품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핫토이 화제의 피규어 탑3를 꼽자면 3위 스파이더맨 쿼터 스케일, 2위 아이언 패트리어트, 그리고 대망의 1위 뭐 다 아시겠죠? 아이언맨 마크 85 배틀 데미지 버전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대 순위를 더해보자면 아나킨 스타파이터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팔아줬으면 좋겠네요. 월요일의 피규어 뉴스 피규어 스포트라이트 2019 샌디에고 코미콘 총정리 핫토이 편이었습니다.